데일리도 하셔야 되고, 미적분은 오늘은 데일리가 없지만 다음 시간에 제 숙제 내주고 틀린 게 있으면 그거에 대한 데일리도 있을 거라 수요일이 조금 바빠요. 아시겠죠? 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미적분 1입니다. 제가 극한에 대한 설명을 따로도 하지는 않을 예정이고, 설명은 얼추 들었으니까 문제를 풀면서 중요한 걸 좀 얘기를 합시다. 34번으로 바로 갈 거고요. 선생님은 이제 A단계는 따로 풀어주지 않을 거예요. 네. A단계는 풀어주지 않을 거고, 대표 문제들만으로 시작하면서 문제를 진행하겠습니다. 이게 진수가 처음에 좀 풀었지, 몇 개. 아닌가? 그치? 그래서 진수는 이거를 선생님이 오늘 숙제 내줄 때, 이 파트만 따로 프린트를 해줄게. 알았지? 다시 한번 풀어보자. 알았죠? 어디까지 풀었죠, 진수가? 1단원만 했나? 분석은 A단계만? 오케이, 좋아요. 극한 부분만 프린트 해줄게요. 다 같이 봅시다. 0부터 5까지, 네, 그래프가 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RPM을 설정한 이유가, 원래 여러분들 테스트를 아주 만족스럽게 잘 봤으면은 더 어려운 교재를 할 수도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단계는 아니니까 RPM을 한 거고, 중요한 건 RPM만 해도 충분히 나중에 이제 좋은 실력을 보여줄 수 있을 거라는 걸 알고 갔으면 좋겠어요. 그걸 믿어주면 좋겠네요. 네. 약간 너희들한테 이 얘기는 하나 할게. 이제 같이 수업 듣던 대수 듣던 애들 중에서 애들이 무조건 1을 안 듣는 이유가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이미 다 들었고 이 과정을 끝내서, 두 번째는 아직 이거 들을 때가 아니어서인데, 너희는 이제 아직 들을 때가 아닌 친구에는 관심이 없을 거 아니야. 이미 좀 많이 한 애들한테 관심이 있을 거 아니야. 선생님이 좀 희망적인 얘기를 하나 해줄게. 얘들아, 어차피 진도를 많이 나가놓는 건 엄청 그렇게 중요한 일은 아닌 것 같아. 진짜로. 그러니까 너무 이것 때문에 뭔가 약간 신경을 쓸 필요는 없다는 거야. 실제로 지금 안 쓰고 있다면 굉장히 잘하고 있는 거고. 왜 그러냐면, 선생님만 봐도 초중고 다 합쳐가지고 한 학기 이상 선행해 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이제 한 학기라는 건 이런 거야. 지금 중2, 중3이지? 2-2를 들어가고 있지? 내가 지금의 너네였으면 나는 끝난 게 3-2나 2-2만 끝났을 거야. 고등수학은 아직 안 봤을 때라는 거야. 진짜로. 근데 그럼에도 좀 이런 건 있었어. 수업 시간에 열심히 수업 들었고, 그 다음에 공부나 문제 푸는 거 할 때 제대로 하려고 했고, 궁금한 거 있으면은 그냥 대충 넘어가지 않고 궁금해하면서 탐구했고, 이런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선행을 많이 하고 온 애들도 온 애들보다도 성적은 좋았던 것 같거든. 그러니까 너희들이 중요한 건 이거지. 난 지금부터 너네한테 미적분 1을 제대로 알려줄 거야. 책이 RPM인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너희들이 그걸 다 받아 먹어주면 어느 순간 얼추 비슷해져 있는 거야. 이해했어?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갖고 현재에 충실하면 좋을 것 같아. 어차피 만약에 선행을 많이 하고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게 점수의 척도면, 그냥 모든 애들이 고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그냥 문제집 그냥 몇 개씩 그냥 대충 돌리면 끝나는 일 아니야, 1등급이. 그렇게 쉽게 나올까? 그렇지 않아. 너네 주변에 잘된 친구, 잘 됐다고 듣는 언니, 오빠들, 형, 누나들 얘기가 있을 수도 있지만, 아니야, 안 그래. 그리고 여기는 학원가잖아. 문제 많이 풀고 선행 많이 하고 수업 많이 듣게 하고 학원비 많이 내게 하면은 성적 잘 나온다라는 얘기가 어쩔 수 없이 돌 수밖에 없어. 이 사람들이 돈을 벌어야 되잖아. 그치? 그런 거에 현혹되지 말자고. 웃긴 거는 여기서 가르치는 선생님들 있지. 수학 잘한다고 자기가 가르치는 선생님, 자기가 수학 잘한다고 가르치는 선생님들. 걔는 어렸을 때 그렇게 문제 많이 안 풀었어. 선행 별로 안 했어. 진짜로. 걱정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선생님이 애들 봐도 선행 유무는 진짜 선행을 많이 한다 유무가 너무 크리티컬하진 않았던 것 같아.
얼마나 약간 진지하게 수업 듣느냐, 공부하느냐, 요게 중요했던 것 같아. 걱정하지 말자고. 하여튼 일단 가보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문제는 그냥 한번 심취해서 그림을 다 그려봤어요.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 건데 눈으로 풀게요. 그림을 그렸는데 1번 0의 오른쪽으로 오는 거요. 0의 오른쪽 극한이 있네요. 0입니다. 4의 오른쪽 있어요. 극한값이 1이라고 있죠. 5의 왼쪽 있어요. 4라고 있고요. 2로 가까이 갈 때요. 이게 없죠. 2의 우는 0인데 2의 좌는 마3이니까 없네요. 4번이죠. 이런 간단한 문제를 여러분들이 풀어오게 될 것이고요. 다시 한번 강조 하나 할게요. 자, 이 문제를 하면서 강조하는 개념 하나만 더 써봅시다. 원래 극한 값을 구하는 방법은, 여기 이제 진짜 방법은 이렇게 써주면 더 좋고요. 진짜 방법은 그래프를 그리고 관찰하는 겁니다. 이 절대적인 진리를 잊지 않으시면 돼요. 이 진리를 잊지 않게 되면은, 이거 여러분들 진심으로 이걸 느끼게 되면은 어떤 식으로 풀이가 되는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선생님, 제가 얘는 도저히 그림은 못 그리겠어요. 그럼 어쩔 수 없이 간접적으로 식으로 풀어야 될 것 같죠? 그럼 식으로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러면서 문제가 이제 사고방식이 진행되거든요. 그림을 못 그리는 문제가 나올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내가 그림을 그려보려 했는데 하면서 그림을 그리려다 보면은 어려운 것들도 잘 그리게 되니까 실력이 업되고, 그 다음에 너무 어려운 그림이라 그림이 안 그려져도 그때 당시 그림이 안 되면 두 번째 차선으로 식으로 간접으로 푸는 방법이 있었지, 걔는 원리가 뭐였지 생각하다 보면은 또 이제 연속의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게 되고, 연속의 개념이 필요하거든요, 사실은. 그러면서 문제들을 풀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진리를 어쨌든 잊지 맙시다. 앞서 미적분 1을 다른 학원에서 이제 약간 미리 배워온 친구들 중에 이걸 물어봐서 대답하는 친구가 한 명도 없었어요. 네,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지 맙시다. 이 진리를 알면 어차피 킬러 문제까지 다 맞게 돼요. 네, 일단 가볼까요? 39번을 볼게요. 39번도 비슷한 문제니까 이건 그냥 말로만 할게요. 마이너스 1의 좌는 3이고요. 0의 우는 0이고요. 1에서의 극한값은 그림을 관찰하니까 3이기 때문에 정답은 6이니까 이 문제는 더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43번으로 바로 갈게요. 네, 리미트 x가 5로 갈 때 f의 x-5는 3이다. 이때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2-fx, 자 이제 1 플러스 4의 fx입니다. 얘 값을 구하래요. 자, 우리 첫 번째 나누관이 나왔죠. 어떤 거냐? 제가 여기 써놓은 대로 문제를 풀려고 보면 내가 fx에 대한 그래프를 알아야 되는데, 적어도 fx-5라든가 fx의 그래프를 알아야 되는데 알 구석이 없죠. 자, 그럼 이제 그럼 어떻게 풀어야 되지? 라는 궁금증이 생기고, 자, 그럼 이제 두 번째로 중요한 극한에서의 진리를 말씀드릴게요. 자, 극한 문제는 극한은 결국 꼴이다. 이게 진짜 중요해요. 꼴 맞춤을 해주는 문제예요. 꼴 맞춤을 해야 돼요. 진짜 중요하거든요, 이것도. 여러분들과 이게 미적분 1을 이렇게 좀 쾌적한 환경에서 좀 시간 넉넉히 두고 문제 풀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개념 설명하게 되고. 여름방학 정신이 너무 없었는데 꼴이거든요. 무슨 얘기냐? 우리는 이렇게 생긴 애가 여기로 가까이 가면 3으로 수렴하는구나. 이 꼴이 3으로 수렴하는구나는 알았어요. 그럼 원래 이 문제를 풀 때는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이제 얘에서 이 꼴을 찾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원래 이 문제는 정석적으로 풀면은 봐봐요. x 대신에 t-5라는 걸로 치환을 갈겨서
x가 0으로 가면 t는 5로 가겠죠? 이 빼기 x 대신에 t-5를 넣을 거예요. 자, x 대신에 t-5를 넣을 거예요. 정답을 구하려고 봤더니 잠깐만, t가 5로 갈 때 ft-5가 뭘로 갔지? 3으로 갔구나. 3 대입해서 정답 마이너스 13이에요. 라고 푸는 게 원래 목적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학원쌤들은 아마 이렇게 가르치겠죠? 얘를 오히려 t라고 치환해서, 얘를 이번에는 t 말고 뭐 p라고 치환할게요. 그래서 리미트 위에 거를 먼저 바꾸는 거죠. 이제 p는 0으로 갈 때 왜? x가 5로 갔으니까 p는 0으로 가겠죠? f의 p는 3이야. 이 꼴을 가지고 문제를 풀 건데 대부분의 학원쌤들은. 근데 원래 이 문제가 요구하는 건 이 꼴을 찾아줘. 없어? 그럼 네가 조작해서 만들어줘 라는 거예요. 이 꼴 찾기 너무 중요해요. 킬러 문제 정말 많이 나오는, 킬러 문제 얘네들을 제대로 이해하면 킬러 문제도 다 깔끔하게 풀 수 있는 그런 애들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결국 이제 이런 싸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선생님 말에 얼마나 믿어주느냐 마느냐의 싸움이 되는 거예요. 내 말은 너무 약간 멀리 보면서 하는 얘기라서 여러분들에게 좀 맛이 없을 수도 있지만 이걸 잘 기억하시면 어려운 문제 풀 때 진짜 개맛있다 수학 이런 느낌을 가질 수 있을 거예요. 진짜로. 그거 약간 헛소리인 줄 알았는데 이게 되네? 이런 생각을 이제 가질 수 있게 될 겁니다. 알았죠? 자, 이렇게 푸는 문제이고, 자, 다음 거 한번 가볼까요? 43번도 했고, 넘어가 봅시다. 네, 46번이에요. 46번 문제는, 이번에는, 얘도 꼴찾기로 풀 수는 있지만, 얘는 꼴찾기 말고도 또 다른 방법이 좀 있는데, 한번 볼게요. 제가 이 문제를 꼴찾기로 한번 찾고, 문제를 풀어보고, 그 다음에, 더 좋은 풀이법도 하나 알려드릴게요. 얘는 이 문제 특이 있어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진수가 이거 이제 처음 설명 드릴 때 처음엔 좀 어려웠을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주안은 어떨지 잘 모르겠는데 잘 들어볼게요. 꼴이라는 건 주로 수렴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런 꼴이 일로 갈 때 수렴하는구나. 그럼 내가 이 꼴을 밑에 거에 찾자. x가 1로 갈 때 fx 빼기 3gx 그 다음에 3fx 빼기 2gx인데 자, 꼴을 찾을 건데 예를 들어 위에 거의 꼴을 찾을 때 이렇게 찾아볼게요. fx는 가만히 있으면 gx는 이런 애가 오면 좋아요. 왜냐면 둘의 비가 딱 2대 1이거든요. 그리고 gx 나머지를 밖에다 빼볼게요. 분자만 보세요. 그럼 제가 이걸 2분의 1로 묶어주면 이렇게 내가 원하는 꼴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이해하셨죠? 제가 이 위에 거를 fx 기준으로 fx에다가 gx를 맞추자. fx 빼기 2분의 1 gx로 하고 나머지 gx 밀어버리면 요 꼴이 나오긴 하죠. 그리고 나오고요, 분자가. 근데 이건 별로 좋지 않아요. 왜냐면은 우리는 gx에 대한 정보보다는 fx 단독에 대한 정보를 더 알고 있죠. 저 꼴에 대한 거. 그래서 얘보다 gx를 내비둬봐. gx가 마삼 gx면 fx는 6fx가 있으면 될 것 같아. 그럼 내가 여기다 이제 마이너스 5fx를 해준다 치면은 앞에 거 3으로 묶어주면은 또 내가 원하는 꼴이 나왔어. 로 분자를 바꿀 수 있죠. 꼴 맞춤을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위에 거가 3 fx, 3의 2fx 빼기 gx라고 꼴맞춤이 되고 뒤에 거는 5fx. 자, 분모는요, 역시 gx를 기준으로 맞추면은 자, 2fx 마이너스 gx라고 꼴맞춤 해주고 꼴을 찾았고 남은 fx 뒤로 넘겼습니다. 자, 리미트 x 1로 갈 건데 우리는 fx가 무한대로 가기 때문에 봐봐요. 얘는 3으로 수렴을 하는데 얘는 무한대잖아요. 아니 그럼 무한대로 나누면 여긴 1분의 마이너스 5고 무한대분의 상수, 무한대분의 상수 다 0이 되겠죠. 그렇죠. 여긴 상수였으니까 무한대로 나누면 0. 여기는 무한대 fx로 나눠주면은
1이랑 5 남았으니까 답이 마이너스 5죠. 그러니까 이쪽으로만 문제가 풀리는 거죠. 얘는 어차피 무한으로 나누면 0이니까. 이해하셨어요? 정답이 이렇게 마이너스 5인데 봐봐요. 진짜 이거 쌤이 뭐 해준 거야? fx로 나눈 거야. 얘네들을 나눴어요. 여기 1이고 5가 된 거예요. 근데 fx 무한대니까 무한대분의 상수 0. 오케이 됐죠? 네. 이런 식인데 자, 이 방법도 좋은데 이 문제는 더 좋은 방법이 있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하나 더 배우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꼴맞춤으로 풀 수 있었어. 어떤 꼴? 수렴하는 꼴. 수렴하는 꼴맞춤을 했지만 더 좋은 방법 지금부터 가겠습니다. 얘는 좀 기억을 해주는 게 좋아요. 얘도 이제 논리적으로 맞는 문제니까. 자, 우리 수렴하는 친구를 잠깐 볼 건데요. 이 수렴하는 친구를 저 정보, 무한대로 간다는 정보를 준 애 있죠. 걔로 그냥 갑자기 묶어요. 갑자기 묶어요. 그러면은 뭔가 식이 더 복잡해지는 느낌을 받지만 일단 그냥 묶습니다. 자, 요걸 필기 한번 해볼게요. 이거 그냥 외우시는 게 좋죠. 간혹가다 어떤 문제들은 풀이법을 그냥 외워버리는 게 좋은 문제들이 있어요. 그게 요 문제예요. 알았죠? 학교 시험에 쌤들이 낼지 안 낼지 모르겠지만 이 문제를 내면 서술형으로 내기 좋아요. 이제 주화 입장에서 좀 챙겨야 되는 문제죠. 네, 서술형이 좀 많은 학교니까. 자, 묶어봤더니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무한대죠. 얘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무한대랑 무언가를 곱했는데 3이라는 상수가 나왔다네요. 자, 그러면 이 물음표는 일단 누구냐면 자, 얘가 상수일까요? 물음표? 아니죠. 무한대 곱하기 상수 무한대예요. 물음표 무한대일까요? 물음표 무한대 곱하기 무한대죠. 물음표 0이어야 됩니다. 물음표 일단 0이어야 돼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건 알았어요. 리미트 1로 갈 때 2-fx분의 gx는 0이구나를 알았죠. 네. 이게 3인 거랑 아무 하등 상관없이 얘가 0인 건 알았어요. 실제로 이 문제 풀 때도 이 수렴하는 꼴이 3인 거요? 3, 3의 9요? 아무 영향이 없긴 했죠. 실제로 보면은. 그쵸? 자, 근데 잘 볼게요. 쌤, 무한대랑 0이랑 곱하면은 어쨌든 3이 나오는 게 맞을까요? 아, 원래 무한대 곱하기 0은 모두 다 나올 수 있죠. 무한대도 나오고 상수도 나오고 0도 나올 수도 있죠. 이 케이스는 어떻게 결정되냐면 둘 중에 센 놈, 둘 중에 차수가 큰 놈으로 결정됐지만 우린 그럼 뭘 또 유추할 수 있어요? 아, 얘가 0이었을 건데 3이 나왔다는 건 이 아이와 이 아이의 무한대의 세기가 같았겠구나. 파워가 같았나 보다. 정도는 이해할 수 있죠. 그러니까 차수가 이 친구와 얘가 뭐 x제곱이었으면은 얘는 x제곱분의 였나 보다. 이런 걸 우리가 예측할 수 있겠죠. 어찌되었든, 자, 0인 거 알았으면은, 자, 상수는 언제든 밖으로 나올 수가 있으므로 우리가 리미트 1로 갈 때 fx분의 gx가 2인 거를 알게 되었죠. 네. 둘을 찢은 다음에 넘긴 거죠. 실제로 찢었다기보다는 이런 거죠. 자, 이 친구한테 사실 리미트 x가 1로 갈 때 2를 빼주면은 얘만 남겠죠? 마이너스? 여기도 2를 빼줘야 되겠죠? 이러면서 이제 문제를 푸는 건데 어쨌든 마무리하겠습니다. 아, 얘가 2인 걸 알았어요. 1분의 2가. 그러니까 우리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알아낸 저 꼴을 활용해야 되겠죠. f분의 g가 2로 수렴하는 꼴을 활용하기 위해 f를 나누겠습니다. 그럼 정답이 나오죠? 자, 이제 3 빼기 얘 2라고 했고 f분의 g. 자, 여기는 1이었겠죠? 1 빼기 f분의 g가 2였으니까 1 빼기 6이 되겠네요. 그쵸? 이렇게 정리를 해도 정답이 똑같이 나올 겁니다. 마이너스 5죠. 그쵸? 자, 다시 계속 강조하겠습니다. 극한 뭐다? 꼴 맞춤이다. 알았죠? 그래프를 그리지 못할 땐 꼴을 맞춰야 된다. 네. 이게 뭐라고? 킬러 문제에도 개 중요하다. 잊지 말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52번이에요. 선생님이 오늘은 첫 시간이라서 좀 많이 나가진 않을 거예요. 라고 해도 지금 속도를 보면 근데
극한 다 나가긴 하겠다. 84번. 유형 13번까지밖에 없네. 네. 적당히 나갈 건데, 여러분들의 성취도에 따라서 조금 빠르게 하고 나서 좀 더 어려운 문제 풀 수 있을지, 그만큼 더 열심히 해주셔야 되겠지만, 조금 버거워하면은 이제 맞춰서 꼼꼼히 할지는 알아볼게요. 여긴 2명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맞추기가 쉬워요. 그 앞에 대수반이 좀 중구난방이라 슬슬 선생님도 맞춰갈 거예요. 적당한 그 분위기를. 못 맞추니까 자꾸 수업이 좀 약간 다 지루해지는 느낌이 들어. 다 본인들 다 안 맞으니까. 맞춰볼게요. 52번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얘의 값을 구하래요. 원래는 뭐 해야 돼요? 원래는 얘를 그려야 됩니다. 원래는 그려야 되죠. 근데 이제 미적분 2를 배우면은 그릴 수가 있어요. 그릴 수 있는데, 안 배웠으니까, 뭐 그런 얘기는 아무 의미가 없죠. 안 배웠으니까 어떻게 해볼까 고민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상상을 하는 거죠. 세 번째로 이제 극한을 풀 수 있는, 하지만 이 세 번째가 여러분들의 가장 많이 적용되는 바로 연속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이거 내가 지금 너네한테 오늘 좀 약간 찐텐으로 이거 가르칠 거야. 이게 별게 있는 게 아니야. 너네 그 극한 문제 풀 때 원래 니네가 늘 하던 거야. 그 대입하는 거. 이해했어? 근데 너무 중요해. 너무 중요해. 알았지? 일단 문제를 풀어보자. 너희들 이제 이거 인수분해 할 거 아니야. 2에 아닌데 x 플러스 2에다가 2x 마이너스 1인가? 맞는 거 같은데? 요거지? 밑에 거 인수분해 하면 위에 거 x 플러스 2에다가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4지. 리미트 x 마이너스 2로 갈 거야. 일단 인수분해 했고, 자 여러분들 이거 한번 얘기해 볼게. 자 뭐 얘기할 거냐? 그러니까 내가 얘를 그림을 얼추 비슷하게 그리려고 해볼게. 근데 문제가 생겼어. 분모가 0이 되는 부분이네. 하필이면 내가 보고 싶은 부분이 분모가 0인 부분이야. 분모가 0인 부분은 이거부터 할게. 연속 활용할 건데 일단 분모 0부터 정리할게. 이거 주아한테 물어볼게. 분모가 0이 되는 부분은 내가 두 가지밖에 없다 했어. 어떤 경우야? 맞아. 뻥 뚫려 있거나. 이 둘의 차이는 어떻게 발생하게 돼? 일단 알았어. 얘는? 타수? 네, 일단 알았어요. 오케이, 잠깐 있어봐. 진수는 차이를 알아? 이렇게 그려질 때랑 이렇게 그려질 때? 틀렸어. 있어봐. 근데 되게 쉬운 건데? 이씨. 이씨. 그러니까 이씨 할만해. 자, 봐봐. 둘 다 봐. 분모가 0이 되는 경우는 주아가 잘 얘기했어. 둘 중 두 케이스밖에 없어. 세상 천지에 두 개밖에 없어. 얼마나 쉽니? 두 개밖에 없는데. 근데 이렇게 그려질 때와 이렇게 그려질 때 차이는 뭐냐면 바로 약분이야. 얘기하셔야 되겠죠? 진짜 중요해. 너네한테 킬러 문제도 풀 수 있는 기본적인 그 어떤 베이스 잡아주고 있는 거야, 얘들아. 오히려 대수가 더 킬러 문제 힘들 수도 있어, 초반에. 대수는 너무 중구난방이거든. 유적분은 이거 잡히면 킬러 문제도 그냥 해. 봐봐. 얘는 그 분모가 0 되는 부분이 약분이 안 됐을 때겠지. 충분히 약분되지 않았을 때. 그러니까 전부 다 약분 안 됐을 때. 얘는 분모가 0 되는 부분이 전부 다 약분됐을 때. 약분이 안 됐을 때, 됐을 때. 됐어? 그럼 봐봐. 이 그림을 볼게. 이 그림에서, 이 그림 내가 모르겠는데, 그림 아직도 잘 몰라? 근데 마이너스 2로 가까이 갈 때, 그 함수값 구해달래. 일단 모르는데 분모가 0이 되는 부분이 있네? 근데 얘가, 일단 약분됐으니까 우리는 얘를 그릴 때, 봐봐, 이제 얘를 그려볼 거야. 약분이 됐어. 그러니까, 얘는 아니고, 이 전체를 그릴 때, 우리 입장에서 어떤 식이냐면, 이런 식으로 그리는 거야. 일단 1번. 이 전체는 어떻게 그려질 거냐면, 분모 0 되는 것만 먼저 봐. 전체를 그릴 건데, 분모 0 되는 지점이, 다 마이너스 2랑 2분의 1이야. 2분의 1 쓸모없다고 나도 알아. 일단 그려봐. 알았지? 그릴 건데 잘 들어봐.
2분의 1에서는 약분이 안 됐잖아. 분모 0 되는 부분이. 그러면은 얘는 여기서는 치솟거나 치내리거나 할 거야. 어떻게 그릴지 모르겠지만 그릴게. 근데 2에서는 마이너스 2에서는 약분이 됐지. 그러면은 모르겠다. 지금 이런 그림이었겠지? 라고 유추할 수가 있어. 선생님, 그림이 진짜 이렇게 생겼나요? 아니지. 아니지. 근데 내가 궁금한 건 뭐야? 연속이냐 아니냐? 치솟거나 치내리냐? 극한값이 있냐 없냐? 이것만 표현하면 되잖아. 잘 들어봐. 쌤, 그럼 그래프를 그릴 때 분자는 역할이 없나요? 분자 때문에 불연속이 되거나 이런 건 없나요? 없어. 분자가 0이 되는 부분이 있던, 분자가 뭐 어쩌건 간에, 분자는 그래프 그릴 때 뭘 끊어지게 만들거나 이럴 수가 없어. 무조건 분모야. 얼마나 쉬워, 그러니까. 너네 뭐만 보면 돼? 분모만 보면 돼. 이해했어? 분모만 보면 되고, 분모를 봤는데 그 분모가 0이 되는 부분만 보면 돼. 다른 거 필요 없어. 분모 0이 되는 부분. 심지어 봐라. 이런 애가 있다 치자. 앞에 잠깐 봐봐. 자, 이런 거 그리라고 하잖아. 애들이 멘탈 나가는데, 야, 봐봐. 리미트 x가 1로 갈 때를 구하라고 하잖아? 얘 그러면은 그냥 1 대입하면 되거든? 왠 줄 알아? 분모가 0 되는 부분이 없어서 이 함수, 실제로 이렇게 그려져. 이건 아니고. 실제로 이렇게 그려지긴 하는데 이 함수 끊김이 없어. 왜? 분모가 0 되는 게 없어서. 그러니까 모든 함수를 대할 때 분모 0 되는 게 있네 없네? 이것만 보면 끝나. 너무 쉽단 말이야. 머리를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 봐봐. 분모 0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우리 이거 차이는 알았으니까 뻥 뚫려 있고 이걸 알았어. 자, 이제 내가 일단은 마이너스 1을 대입해 볼 건데 이제 얘를 약분했으니까 분모 0 되는 거 약분해서 해결했으니까 여기다 마이너스 1을 대입하겠지? 그럼 이렇게 물어보고 싶은 거야. 마이너스 1을 대입하는 행위는 뭐야? 뭘 구하는 거야? 진수야? 내가 어떤 식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한다는 건 뭘 구하는 거야? 함수값을 구하는 거야. 그치? 원래는. 근데 나 지금 극한값 구하고 있잖아. 근데 왜 마이너스 1을 대입하냐면 만약에 저 함수가 연속이었으면 여긴 칠해져 있었을 거 아니야. 근데 이 연속이었으면 이 그래프였을 거 아니야. 실제로 내가 이걸 그릴 때도 저 친구를 그릴 때도 원래 함수 그려놓고 여기를 뻥 뚫은 거니까 솔직히 말하면은 약간 순서가 바뀐 거잖아. 잘 들어봐. 원래 함수 연속이었고 원래 함수 이런 값이 있었을 거야. 이 녀석의 함수 값으로 내가 대신 구하는 게 전혀 문제가 없었다고. 왜 원래 함수 연속인 거 알았어? 내가 지금 그린 애가 누굴 그린 거야? 이거 약분된 애를 그린 거란 말이야. 얘는 연속이잖아. 마이너스 2에서. 왜? 0이 아니거든. 마이너스 2에서. 이해했어? 저기 나오는 그림들은 싹 다 뭐야? 싹 다 약분되고 남은 애를 그린 거야. 이해했어? 봐봐. 내가 지금 너네한테 얘를 한번 그려줘 라고 하잖아. 그럼 너희들이 이거 그리는 거 연습해봤잖아. 얘 어떤 그림이 나오냐면은 이게 나와. 뻥 뚫려있는. 이거 내가 뭘 그린 거야? 내가 얘를 그리라고 했지만 왜 얘가 나와? 약분된 애가 그림이 나온다고. 이해했어? 그 약분된 부분은 뻥 뚫려있고. 그러니까 잘 들어봐. 약분된 저 친구를 그릴 거야. 저 친구 마이너스 2에서 원래는 연속이었을 거야. 왜? 분모가 마이너스 2에서 아무 영향이 없거든. 이해했어? 근데 앞에 아까 약분한 애들 있지? 얘네 때문에 내가 뻥 뚫어주기만 했어. 그치? 뻥 뚫어주기만 했어. 그러고 나서 얘를 구하려고 했는데 결국 이거 어차피 원래 있는 이 함수에 그냥 얘만 봤을 때 여기다가 마이너스 2를 대입한 함수값이랑 다를 바가 없어. 이해했어? 그 함수값 뽕 빼낸 거기만 한 거니까. 설명을 길게 했지만 지금 얘기가 항상 머릿속에 남아있어야 돼. 정말로. 이해했어? 너네가 지금 뭘 그리는 건지 머릿속에 있어야 되고 왜 뻥 뚫어져야 되는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뭔가 불연속이나 아니면 치솟거나 치내리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는 왜 그런지 알고 있기만 하면 돼. 알겠지? 지금까지 이해한 내용 중에 좀 더 추가로 설명할 만한 내용이 있으면 너희가 필기를 해놔. 어쨌든 이게 바로 연속을 활용하는 거야. 무슨 연속? 얘는 어쨌든 약분 다 끝나고 난 이 친구는 어쨌든 여기서 연속이었을 거야, 원래는. 그치? 그걸 알고 문제를 풀고 있는 거야. 그러면 강조했다.
지금 얘기하는 걸 잘 들어놓으면 논술에도 도움이 돼요. 네. 그러니까 잘 한번 해보시길 바래요. 어쨌든 간에 답은 맞춰봅시다. 마이너스 2는 대입을 그냥 할 거고요. 마이너스 2 대입하니까 5분의 4예요? 10인데요? 4가 아니라 10이죠. 그렇죠. 5분의 12가 되겠습니다. 됐죠? 자, 56번 해봅시다. 자, 이제 우리는 56번 문제를 풀면서 이제부터 어떻게 알게 됐냐, 뭘 하게 됐냐면, 선생님, 이제 제가 방금 전에 연속을 활용하는, 즉, 극한을 푸는 거의 마지막 단계, 세 번째 단계, 극한 문제를 푸는 중요한 거 세 번째였거든요. 제가 알았기 때문에 제가 이 친구를 러프하게 그림을 그린 다음에 연속을 활용해서 풀게요. 자, 예를 봤는데, 저 이런 함수 못 그리겠습니다. 유리화를 할게요. 유리화를 해야 되는 어떤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했으니까 더 하지 않을게요. 유리화에 대한 상황은 한 번 더 말해주면, 얘를 대입해서 계산해봤더니 0이 나오면 유리화 하는 거예요. 그죠? 네. 말로만 했죠. 말로만 설명을 했고, 자, 유리화를 해야 되겠어요. 왜요? 2를 대입해보니까 분자가 0이 돼요. 루트에 있는 애들이. 유리화를 하기로 했어요. 편례를 위아래 곱해주고, 얘는 아마도 이제 이렇게 나왔겠죠. 됐죠? 자, 우리 여전히 이거 그릴 수 없습니다. 못 그리지만 직감적으로 알아요. 뭘 아냐면 얘는 분모 0 되는 게 없고 x 아무리 뭘 넣어봐도 얘는 분모 0 되는 게 있네. 이 친구 x는 2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근데 얘가 이제 약분이 되다 보니까 약분이 된다. 그럼 나 이제 결국 이 함수를 그림을 그리게 될 건데 이 함수가 어떻게 그려질지는 모르겠지만 결국 뻥 뚫리긴 했겠네. 나눠준 거, 그치? 근데 이 뻥 뚫린 부분 극한값 내가 어떻게 구할 거야? 어차피 연결돼 있다 치고 여기다 2를 넣은 거랑 다름이 없겠다. 이렇게 푸는 거라고. 이해했어? 이게 머릿속에서 이제 쪼라라라 정리가 되면서 문제를 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모든 극한 문제가 헷갈리는 게 없어져. 진짜야. 너희 진짜 이런 식으로 배우는 거를 좀 약간 중요하게 생각만 해주면은 선생님은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 같다. 내가 알았어. 나중에 무조건 넌 잘 받을 거니까. 진짜로. 네, 그럼 무조건 너는 좋아하게 될 거야. 이제 문제들이 헷갈리는 게 없어지거든. 오히려 대수가 좀 멘탈이 나가지. 왜 정답이 없지? 미안요. 네, 답이 4번입니다. 됐죠? 자, 59번도 해볼게요. 59번.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이제 루트 x제곱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3 플러스 x가 있고요. 루트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x가 있습니다. 자, 이 아이 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여전히 마찬가지죠. 이번엔 무한대로 갈 때 루트를 대입하는데 무한대로 갈 때를 적용하니까 얘는 어쨌든 x 최고차만 볼 거니까 무한대는 최고차만 보는 거죠. 최고차 x 둘이 더하네 0이 아니네. 얘는 유리화 안 해요. 위에 건 유리화 안 해요. 자, 밑에 거는 무한대 적용해 보니까 얘 x 얘는 최고차 마이너스 루트 x 이것도 0이 아니네요. 둘이 똑같아야 되잖아요. 최고차가 똑같아야 되는데 둘 다 유리화 안 할게요. 그럼 자, 그럼 우리 분모의 최고차로 나눠봅시다. 분모의 최고차는 x예요. x 루트 x니까 x로 나눠보면은 이 친구는 그냥 1 최고차만 볼 거니까 얘는 빵이죠. 왜요? x분의 루트 x요? 이거 무한대로 가면 0이죠. 그쵸? 얘는 x, 얘는 x의 2분의 1제곱이니까 무한대로 가면 0이에요. 자, 위에 x로 나눴으니까 최고차만 볼게요. 1 최고차만 볼게요. 1 답이 1분의 2네요. 답이 2입니다. 이 문제 유리화 1도 하지 않는 문제네요. 이런 문제가 근데 애들한테 내면 어때요? 개나 껴서 유리화 하다가 선생님 유리화를 한 번 했는데 안 돼요. 한 번 더 해봤더니 똑같아져요. 어떡하죠? 이런 문제거든요. 자, 들어보세요. 유리화 하는 거 언제 하는지 제대로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뭐라고요? 이 리미트를 적용했을 때 결론이 0이 나와야 돼요. 알았죠?
최고차, 무한대는 뭘 비교하면 된다? 뭐만 비교한다? 최고차끼리만 비교하면 돼요. 네. 63번은 의외로 이제 유리화를 해야 되는 문제이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3번을 보면서 애들이 아니 쌤, 선생님 말대로면 제가 이걸 보니까 최고차 항이 이 친구가 x고 이 친구도 x니까 결론적으로 x 더하기 x 0이 안 나오네요. x 마이너스 x여야지 0인 거잖아요. 최고차끼리. 너 말이 맞다. 근데 과연 얘가 x가 맞을까? 라는 게 궁금해야죠. 일단은 치환하지 않고 푸는 방법을 먼저 알려드릴게요. 간단해요. 어차피 이게 나올 거니까 최고차가 루트 x제곱이다. 이거죠? 여러분들은 다 알겠지만 중학교 때 이미 배워요. 루트를 까고 나올 땐 절대값 씌워야 된다는 사실을. 자, 잘 들어봅시다. x가 마이너스 무한대니까 음수네요. 그러니까 얘는 음수를 붙여 나와야 되겠죠? 0이 되네요. 그쵸? 유리화 하는 거죠. 근데 제가 이 문제도 약간 특으로 알려드릴게요. 이게 특으로 알아야 될 문제가 있죠. 특별히 마이너스 무한대가 나오는 문제는요. 정말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무조건 치환하겠습니다. 무조건 치환이야. 알았지? 마이너스 무한대 나오는 문제는 무조건 치환해버려. 부탁 좀 할게. 레알로. 사실 선생님쯤 되면은 이제 마이너스 무한대든 그냥 무한대든 뭐든 간에 그냥 풀면 되거든? 근데 너희들은 실수하기를 할 확률이 좀 약간 높아. 이거 하나로 이제 대학 못 가는 거나 이런 거 너무 슬프잖아, 그치? 귀찮더라도 치환을 하자. 그럼 이제 리미트 t는 무한대로 가겠죠? 왜요? x랑 t가 서로 반대부호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t를 대입하면 되겠어요. t제곱 마이너스 2t 플러스 3 마이너스 t. 아무리 봐도 최고차 비교하니까 유리화 해야 되겠어요. 유리화 할 때, 자, 각각의 제곱을 빼니까 바로 할게요. 여기 제곱에서 이 제곱 빼면. 자, 밑에는 켤레 곱했으니까 켤레 바로 써줄게요. 자, 최고차만 비교하는 거예요. 최고차 1. 그러니까 최고차 t로 나눌 거잖아요. 최고차 1, 최고차 1. 최고차 마이너스 2입니다. 되었죠? 2분의 마이너스 2, 정답 마이너스 1이죠. 최고차항의 개수만 비교해요. 그러니까 진수가 맨 처음에 여기가 좀 약간 힘들었던 게 뭐냐면 그때는 쌤이 여기 t를 다 나눠줬어. 다 막 써줬단 말이야. 처음 배우니까. 그게 더 복잡하잖아. 근데 한 바퀴 어쨌든 어찌저찌 러프하게 싹 돌고 오니까 이제 할만해지거든. 이번 여름방학 그래서 그렇게 추천한 거였어. 그리고 주화는 생각보다 미적분 운이 나쁘지 않아가지고 내가 RPM 이거 푸는 꼬라지를 좀 보고 꼬라지라니까 좀 그런가? 하는 걸 보고 나쁜 뜻으로 말한 건 아니야. 내가 난이도에 대한 좀 생각을 좀 해볼게. 이걸 뭐 빠르게 나갈 수 있냐. 진수랑 함께 할 거니까 어차피 맞춰서 할 거야. 알았지? 네. 알고 있으면 돼요. 주화 미적분 몇 개 틀렸더라? 기억이. 열심히 해야 되겠네요. 네. 앞에 이상한 거 3개 틀렸어요? 이상하다. 이상한 게 뭐가 있었을까? 일단 알았어요. 나중에 한번 점수 나오면 다시 봅시다. 네. 네, 공수2, 네. 어떤 거요? 뭐는 어디까지 그럼 차라리 그냥 제가 관리하는 쪽으로 갈까요? 그게 좋아요? 네. 그게 필요하면은, 그게 필요한 느낌인 것 같은데요, 지금? 빡세게는 안 할게요, 어쨌든. 어디까지 했다는 말씀 드려요. 그래요. 그럼 이걸 내가 좀 더 제대로 약간 마음을 좀 먹을게요. 이거 내가 좀 해야 될 일이고, 그 다음에 정기적으로 할 일이다라고 약간 마음속에 담아둘게요. 맞죠? 그런 이유가 있으면 아니라 고등이 쓰기로 했으니까 알죠. 그런 거랑 어디까지 했는지 말씀드리면
그쵸? 그리고 다음에 뭘 할지 선택하는. 알겠어요. 근데 일단 무슨 말인지는 알았어요. 네, 걱정하지 마시고. 알겠습니다. 자, 볼게요. 그래도 이제 진수가 중2니까 약간 여유가 좀 더 있지? 여기 누나는 중3이니까 바로 고등학생이라 조금 그런 게 있는데. 근데 진수도 이제 좀 있으면 중3 되잖아, 그치? 실제 여유가 조금 없어지고 있는데, 일단 미적분은 열심히 하면서 그 분위기 잡아보자고. 자, 어쨌든, 자, 얘를 구하고 얘가 7이래. 얘도 비슷하게 풀 거야. 어떻게 풀 거냐? 자, x가 1로 간대. 나 그래프 그려보고 싶어. A도 모르고 B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서 못 그리겠어. 하지만, 대충 뭔 아냐면, 분모가 0으로 가는 부분을 물어봤네? 얘가 약분이 만약에 안 된다면 이런 이제 사달이 났을 거고, 그러면은 7이라고 수렴할 수는 없었을 거야. 이 자식 약분 됐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지금 이 사고방식이 필러 문제에 되게 중요한 사고방식이고, 약분 됐나 보네? 요런 그림인가 보네? 그럼 얘도 x-1이 있어야 되니까 1 넣으면 0이다. 그래서 이제 b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이라는 거 우리가 좀 알았단 말이지. 자, 그리고 우리가 그럼 다시 이제 b가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인 걸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대신 넣어주게 되면은 얘는 어쨌든 x-1로 인수분해가 될 거란 말이야. 그거 찾는 게 좀 귀찮기는 한데 찾아보자. 조리제법이 제일 편해 그래도. 인수분해 되는 친구긴 한데 그냥 제일 편한 걸로 하자. 문해하게 사는 거지 뭐. 뭐 잘못했지? 자, 여기 a 더하기 1. 네. 잘못한 게 없었네요. 됐죠? 자, 그러면은 여기가 a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a 플러스 1 이렇게 나오게 될 거고, 약분되면서 이제 내가 얘를 그림을 그릴 건데 이 아이를 그림을 그릴 건데 x는 1에서 뻥 뚫려 있겠지? 하지만 나 여기에 1 대입해서 구해도 될 것 같아. 이러면서 a가 나오는 거죠. 그쵸? 근데 여기서 이제 a가 2인데 얘가 2고 b가 마3인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앞전에 배웠던 걸 해봅시다. 이건 첫 번째 방법. 극한을 정석으로 푸는 방법. 자, 두 번째 방법은 아니 쌤 잠깐만요. 1로 갈 때 분모 0 되는데 분자도 0이어야 된다 했죠? 0분의 0꼴이요? 제가 이제 주어가 대답해 볼게요. 자, 미적분에서 0분의 0꼴이 나오면 무조건 뭐를 떠올려야 돼요? 네. 네, 약분하는 거 맞죠? 근데 그거 말고요. 제가 미적분에서 0분의 0꼴이 있으면 이건 무조건 뭐다? 한 단어를 얘기했어요. 뭘까요? 네, 요거 하길 잘했다. 이거 다시 한번 잘 다잡자 정리하고. 뭘까? 모르겠어? 어차피 이제 또 모르면 저기로 넘어가긴 할 거야. 물어볼게. 알았어. 진수야 뭘까? 이것들이 그냥 아주 그냥 이럴 땐 빨리 필기할 준비해야지. 0분의 0꼴이 나타나면 미적분에서 극한 문제를 푸는데 0분의 0꼴이 나타나면 얘는 무조건 미분계수예요. 다시 설명드릴게요. 일단 쓰시고 미분계수라고 쓴 다음에 제가 그래프로 다시 보여드릴게요. 0분의 0꼴이 나왔어? 그러니까 분자도 거의 0이고 분모도 거의 0이라고? 내가 미분계수 구할 때 아주 가까운 두 점 사이의 기울기 구하는 거라 했지. 근데 아주 가까운 두 점 사이의 기울기면은 자, 분자도 거의 0이고 분모도 거의 0일 거 아니야. 나 지금 0분의 0꼴을 통해서 미분계수를 이 접선의 기울기를 구했던 거 아니야, 그치? 마찬가지지. 이 문제도 결국 미분계수였던 거야. 어떤 미분계수냐면은 내가 보여줄게, 좀 재밌게. 얘들아, 위에 일단 필기해봐. 오늘 어차피 3단원에서도 할 거지만 중요한 거야. 봐봐. 선생님, 그럼 무슨 함수에 대한 어디에서의 미분계수인데요? 그러니까 얘가 무슨 gx라 치고 여기가 만약에 3콤마를 하면은 이건 g'3인데 그러면은 내가 함수가 누군지 알아야 되고 무슨 점인지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둘 다 알려줄게. 함수는 일단
무조건 그냥 이거 전체야. 내가 이거 fx라고 해볼게. 그래서 써볼게. fx는 ax 세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이라고 할게. 그럼 내가 저 리미트 다시 한번 쓰면은, 이것도 물론 수업 시간에 보여주긴 했어. 다시 한번 쓰면은 x 마이너스 1분의 ax 세제곱 fx라고 써져 있는 거야. 저 문제가 지금. 맞지? 내가 이거 전체를 어떤 fx라고 이름 붙였으니까 현재 얘는 이렇게 써져 있고 이게 7이네 라고 나와 있는 거지. 잘 봐봐. 쌤, 제가요 f1을 한번 구해봤더니 f1이 0이거든요. f1이 0인 건 원래 알고 있었어. 우리는 얘 마이너스 1 가지고 있으니까 f1이 0이거든요. 그럼 이렇게 써봐도 되겠네요. 그럼 이거는 x, fx랑 두 개의 점 1, f1 사이의 기울기네요? 그치? 야, 리미트 x가 1로 가까이 간대. 2점이 1에 가까이 온대. 지금 얘가 의미하는 바가 뭐야? 주어가 대답해보자.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야? 맞아. 그 F'1인 거지. 잘 얘기했어? 정답이야? F'1이었던 거지. 그러니까 나 봐봐. 그러니까 이 문제를 풀 때 1번. 분모 0으로 가니까 분자도 0으로 가야 돼. 이식 하나 얻었고 분자 1 넣으면 0으로 가야 돼. 두 번째는 이걸 fx로 보면, 얘가 fx라고 보면 전체가 F'1인 거잖아. F'1이 7이래. F'1이 7이래. 미분하면 이건데 여기에 1 집어넣으면 7이래. A가 2구나. 바로 구할 수 있는 거죠.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 조리제법 안 해도 1 넣으면 0이니까 여기 비었다고 했을 때 1 넣으면 0이네. 요거 하나 얻었고, 두 번째로 뭐야 이거 fx라고 보면 이 전체는 f'1이잖아. 이거 미분하고 1 대입하면 7 나온다는 거잖아 라고 하면서 바로 a를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이해하셨죠? 다시 기억해 봅시다. 0분의 0꼴이 나오면 걔는 무조건 미분계수로 풀 수 있어요. 누군가의 프라임이에요. 이해하셨어요? 그 누군가의 프라임인지 찾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좀 더 연습해야 되겠지만, 일단 기본 골자는 맨 위에 있는 친구 전체를 함수로 보고 그 함수에 대한 미분계수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꼭 이렇게 한번 써보는 과정은 거쳐야 될 것 같아요. 확인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 확인 안 해도 되지만 자꾸 하다 보면.